최고 점수는 비슷하죠. 뽑기가 잘 됐나봐요, 플러스가. 왓츠업으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자, 제가 내돈내산한 갤럭시 S25 플러스가 도착을 했는데요. 그래서 바로 저도 궁금했고 형님들도 궁금했던 울트라와 플러스의 차이를 알아보는 촬영을 할까 합니다. 스펙상 차이는 설명해 드렸지만 이렇게 또 실물로 확인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걸 골라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우선 디스플레이부터 가볍게 봅시다. 이번 디스플레이는 모든 모델, 모든 스펙 거의 동일합니다. 단 빛 반사에서만 차이가 나죠. 근데 이게 꽤 큰 차이를 줘요. 난반사가 심한 공간일수록 그 차이가 심해요. 근데 또 제가 또 얼마 전에 케이스 리뷰를 했잖아요. 요 필름 붙이면 차이가 없습니다. 울트라도 또 필름 붙일 거니까 이건 뭐 큰 차이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차이가 있는 게 내구성이죠. 이 글래스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래서 울트라만 그 아머2가 들어갔으니까 뭐 흠집이나 파손 염려가 좀 떨어진다. 나머지는 차이가 없습니다. 크기 차이가 나죠. 그거만 보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볼 건 성능 차이인데요. 둘 다 같은 칩셋, 같은 램인데 뭔 성능 차이 할 수 있지만 베이퍼 챔버 크기 차이 때문에 발열 관리 차이가 좀 나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인 성능 차이보다는 발열로 인한 지속적인 성능 차이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긱벤치를 11번 돌렸고요. 처음에는 점수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싱글, 멀티, 뭐 플러스가 조금 높긴 하지만 뽑기 운이겠죠. 딱 그 정도 차이였고요. 그 다음부터는 비슷해요. 뭐 마지막으로 가면 거의 동일한 점수가 나옵니다. 그죠? 뭐 어쩔 때는 울트라가 낮고 요때 스로틀링이 걸렸다가 칩셋이 좀 여유를 가지니까 점수가 좀 높게 나왔다가 다시 뭐 정상적인 점수, 요 점수대를 유지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GPU인데요. CPU에선 별 차이가 없었지만 GPU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최고 점수는 비슷하죠. 뽑기가 잘 됐나봐요, 플러스가 그래픽도 조금 높습니다. 하지만 최저 점수는 차이가 꽤 납니다. 10%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안정성에서 울트라는 92%가 나왔는데 플러스는 84%가 나왔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봐도 스로틀링이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뭐 보통 한 13회차 요때 발생을 했네요. 점수가 좀 떨어졌죠. 반면 울트라는 거의 동일한 점수를 유지를 합니다. 온도도 1도 정도 더 낮고 베이퍼 챔버가 큰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엄청난 차이냐? 하면 또 뭐 엄청나진 않죠. 게임을 정말 지속적으로 한 3-40분 정도 꾸준하게 했을 때 체감되는 정도라서 뭐 크게 체감은 안 됐고요. 그리고 제가 게임도 바로 이 테스트를 끝내자마자 돌려봤거든요. 둘 다 잘 돌아갑니다. 그나마 제가 실사용하면서 느낄 수 있던 차이는 제가 롤토체스를 한 3-4시간씩 잡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울트라가 조금 더 쾌적하다. 이 정도만 느낄 수 있었어요. 지금 현존하는 게임 중에서는 막 확 체감되는 정도의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차이, 카메라입니다. 일단 1200만 화소로 촬영할 땐 엄청난 차이는 없습니다. 색감 차이도 없고 큰 차이가 없죠. 2억 화소 센서와 5000만 화소 센서를 비교해도 뭐 광량이 많으면 별로 차이가 없죠. 물론 대형 사진으로 인화를 한다면 차이가 있겠지만 모바일 환경에서 확인하면 더더욱 차이가 없었고요. 초광각 사진도 확대를 하지 않으면 차이가 크게는 없어요. 근데 확대를 하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인물 모드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어떤 게 더 잘 나오는지는 한번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차이 나는 부분이 저조도 환경이죠. 저조도 환경에선 이미지 센서 크기가 큰 울트라가 유리한 게 보입니다. 노이즈도 훨씬 더 억제를 잘하고요. 다이나믹 레인지도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까지는 없었지만 사진에선 울트라가 좀 더 밝게 촬영을 해줘서 어두운 부분이 잘 살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또 영상에선 플러스가 조금 더 밝게 촬영을 하더라고요. 뭐 이런 차이가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눈에는 조금 더 은은한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촬영하는 건 울트라였습니다. 그리고 망원 접사, 이건 뭐 넘사벽으로 울트라가 좋고요. 그래서 카메라는 모바일 환경에서 낮에 촬영을 많이 한다? 그러면 플러스와 1번 모델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확인도 모바일로 그냥 다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후보정도 좀 하고 데스크탑으로 옮겨서 확인도 좀 하고 막 사진 인화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대형 인화로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울트라가 좋습니다. 뭐 망원, 광각, 다양한 화각의 사진의 맛을 느껴보고 싶다면 울트라가 더 좋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외의 차이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차이, S펜의 차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S펜 없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냈었는데요. 댓글을 보니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분명 삼성에선 S펜 활용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했지만 뭐 데이터로 봤을 때도 S펜 블루투스 활용하는 분들이 1% 미만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S펜 활용 잘 하시는 분들은 울트라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배터리도 좀 궁금하잖아요. 배터리도 촬영한 걸 한번 보시죠. 지금 울트라와 플러스 거의 동일한 벤치마크를 돌린 이유고요. 배터리도 둘 다 100%부터 시작을 했죠. 근데 울트라가 조금 더 적게 남았습니다. 아마 화면이 크기도 크고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뭐 대동소이하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사용 환경에 따라 조금 차이 나는 정도지 뭐 4900mAh, 5000mAh 뭐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충전 속도도 둘 다 40W로 동일하고 무선 충전도 둘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내볼까요? 이번 플러스와 베이스 모델 확실히 가성비 좋다고 느껴집니다. 베이스 모델은 울트라 와이드 밴드가 없고 충전 속도가 느려져서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플러스는 카메라 말곤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30만원의 차이, S펜과 초광각 카메라, 망원 렌즈 정도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크게 필요 없다면 플러스를 선택해도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폰 한번 사면 오래오래 쓰시는 분들 많죠. 2, 3년, 뭐 3, 4년 쓰는데 30만원 더 내고 플래그십 사는 것도 뭐 나쁘지 않죠. 저는 좋다고도 봅니다. 저는 폰 자주 바꾸기 때문에 플러스로 샀는데 만약 폰을 자주 안 바꾼다면 울트라 갔을 것 같아요. 뭐 그만큼 조금이라도 더 좋은, 그리고 뭐 카메라도 훨씬 더 좋은, 또 카메라 사용 요즘 많이 하니까 울트라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플러스와 베이스도 좋다, 그냥 사이즈 보고 선택하면 된다, 이게 제 결론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아무쪼록 좋은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봐요. 똥봐.